새 정치행정의 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4대 기술 오늘은 정책위 의장께서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견습 인턴 대표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명박 내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섭 총리 청문위원 의원께서 의욕적으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간 경남이라고 표시를 했지만은 그림 판넬에 경남신문으로 오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경남신문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이용섭 의원 본인도 발행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고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비대위 대표로서도 경남신문에 누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사과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잘못을 덮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표한 게 딱 7일째입니다. 공정한 사회, 통일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2년 반 성적표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50 유신으로 회귀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과연 대통령께서 일주일 전에 그토록 의욕적으로 발표한 8.15 경축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의 4대 이명박 정부 필수 과목 이수자가 장관청장이 되어야 공정한 사회인가? 서민은 걸리면 처벌받고 전쟁 나면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또 지하 벙커에서 회의만 할 것인가? 지금 계속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표본 정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언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PD수첩 방영을 어떻게 그렇게 법원에서마저도 기각된 사실을 사장이 방영 못하게 하는가? 민간사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몸통을 알고 있는데 왜 검찰만 모릅니까? 쪽방에 사는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겠습니까? 1, 2개월 후면은 쌀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북한 동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쌀은 과연 썩히고 곡물 사료로 써야 하는가? 총체적 실패의 2년 반입니다. 내려가는 임기 후반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가는 임기 후반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공직 후보자의
공정한 사회인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지명 처리를 해야 되고 당사자들은 사퇴를 한 것이 친서민 정책을 표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의 길이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배우시길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실패한 초반 2년 반이 아니라 성공한 2년 반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정책위 의장께서 반환점을 둔 이명박 정권 전반기의 실정을 밝히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8월 25일이면 집권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에서 집권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자료집을 공개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적이고 주요한 말씀은 박지원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시 30분에 별도의 또 다른 그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11시 30분 이전에 가급적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반 전반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살펴보고 점검해 본 결과 한마디로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부스러기로 취급을 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대우와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중소기업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압박 상태로 빠져 있었던 2년 반입니다. 국민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불통 국정운영, 소통 없는 독선과 독주, 그리고 성과지상주의,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극대화로 인해서 국민은 불안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남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위기까지도 엄청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그 난맥과 위기와 실패를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집권 후반기는 불통에서 소통으로 그리고 갈등에서 조정과 화합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는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저희 민주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2년 반 뒤에 청와대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를 즐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의 반사 이익을 통해서 집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선의의 정책 경쟁 그리고 국정의 그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대우와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권 정당,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하는 이명박 정권 중간 반환점에 들어온 중간 평가는 크게 5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통일, 외교, 안보, 교육, 복지 5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는 한마디로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던 2년 반이었습니다. 경제 분야는 대기업과 부자들은 살맛났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빠졌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는 한마디로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쟁까지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면으로 빠졌습니다. 교육 분야는 이른바 성과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서 정글 교육으로 이렇게 내몰렸고 학생들은 불행해지고 있고 고단하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뿐 사실상 정책은 반서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보면 한마디로 돌려막기 국정 운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존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문제와 의혹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병 쇠고기 이슈를 언론학법 이슈가 덮어버리고 세종시 이슈가 언론학법 이슈를 덮어버리고 세종시 이슈를 4대강 이슈가 덮어버리고 4대강 이슈를 국민 사찰 문제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국민 사찰 문제를 친위 내각, 불통 내각 임명으로 덮어버리는 이와 같은 문제와 의혹의 악순환적 국정 운영 기조는 이제 전반기 국정 운영으로 끝내야 된다. 후반기는 선순환 국정 기조가 되기를 좀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부유층과 대기업만 살맛난 부자 감세, 즉 이른바 트리클 이펙트라는 이 아주 흘러간 경제 이론을 맹신해서 부자들에 대한 혜택을 집중했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마침내는 친서민을 스스로 외치고 대기업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리클 이펙트 폴리시가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경제의 부스러기로 대기업과 부자들의 쓰고 남은 부스러기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대우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90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로 인해서 재정에 심각한 위기도 도래하게 했고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만은 굳게 지켜왔는데 이것조차 사실상 포기한 이명박 정권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외교 안보 평화 역주행 정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요 세부적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과도한 부자 감세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돼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2008년도 3,682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3조 원이 넘어버리는 약 10배에 달하는 그런 부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육 부실 그리고 성과지상주의에 매몰되어진 잘못된 교육 정책을 상징적으로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